자, 지금 민주당이 큰일이 났다. 검찰 선진화, 검찰 정상화 법안이 자초될 위기에 와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민주당이 정말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혼돈 그 자체예요. 혼돈 그 자체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나온 건 이 양향자 문건 때문입니다. 양향자라는 의원이 이번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사보임까지 해가면서 이 법사위에다가 집어넣은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엄수완박 반대다, 양향자가 반대를 한다라는 게 지금 나왔어요. 문건이 하나 새어 나왔는데 이 문건이 뭔지 좀 봐야 되겠죠. 요런 문건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입니다. 그래서 더 열받는 거고요.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내정을 한 상황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잡겠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 선진화 법안에 반대한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제나 이겁니다. 검찰개혁은 해야 된다. 수사권, 비서권 분리해야 된다. 그러나 언제나 이렇죠. 다들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들 검찰개혁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나 검찰개혁 해야 된다, 인정한다, 동의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소통과 협치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박병석이 늘 하는 얘기죠. 소통과 협치. 상대가 인간일 때 하는 겁니다. 상대가 인간일 때 소통도 하고 협치도 하고 하는 거예요. 상대가 짐승이면 소통이 됩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협치가 됩니까? 안 되죠. 저는 광주와 민주당의 기반을 둘 정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다는 건 뭔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와 국민들께 제안드리고 싶다. 표결과 의사결정에 앞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합시다. 이게 개혁 반대론자들의 언제나 나왔던 레파토리죠. 지금 안 하면 못하는 거 알면서 저러는 겁니다. 자, 요 문건이 나왔어요. 요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진짜야? 양향자 우리가 사보임까지 해가지고 법사위에다가 앉혀놨는데 실화냐? 이렇게 된 거죠.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거 실화야?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뭐지? 그래서 의원실에 막 물어봤죠. 그러니까 의원실에서는 아니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다. 양향자 의원실에 우리 만든 거 아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찌라시인가? 뭐 이랬는데 직접 썼다. 이게 나온 거야. 자, 사보임까지 해서 양향자를 앉혀놨다는 건 내부 조율은 돼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게 캐비넷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보임을 했을 때, 양향자를 사보임을 통해서 법사위에 앉혔을 때 국민의힘에서 막 반대했었고 막 이랬거든요. 생각보다 크게 반발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국민의힘에서. 저는 그때 사실 느낌이 쎄했어. 왜냐면 이 힘을 가진 쪽이 사보임을 통해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숫자가 부족한 쪽에서는 언제나 발광들을 했거든요. 발광들을 했는데 이번에 양향자를 사보임으로 법사위에 앉혔을 때 발광을 안 하네? 뭔가 이상하다. 왜 발광을 안 하지? 해야지 정상인데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뜨니까 쟤네들은 정말 꼼꼼하구나라는 걸 또다시 느낀다. 그러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에 따른 대책도 준비되어 있다. 또 다른 책략이 준비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참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비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본다면 요거는 양향자 건은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박병석이죠. 박병석 해외 출장 보류 누구에게 유리하냐? 지금 분위기를 이게 지금 어떻게 몰고 가고 있는 거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압도적으로 딱 짜여져서 넘어오면 박병석이 이걸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좀 떨어지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되잖아요. 박병석 입장에서는 이걸 협치해라, 돌려보낼 명분이 자꾸 쌓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개혁이 이렇게 힘듭니다. 단칼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검수완박 속도 조절한 거 아니냐. 김호수 검찰총장 사표를 반려하면서 모든 언론에서 청와대도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거 반대하는 거다.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다. 선을 딱 그었죠. 입법 강행에 힘신나 중앙일보 기사예요. 자, 이 정도면 민주당 힘내라, 힘 실어준 거예요. 이게 최대치야. 민주당 내에서 정리를 못하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도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전체적으로 대혼란, 대환장 파티가 지금 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컷오프했다. 송영길 박주민 공천 배제한다. 이게 떴어요. 지금 검찰개혁으로 하나로 힘을 뭉쳐도 박병석이라는 최후 빌런이 버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양양자가 갑자기 배신을 하고 난리 난 상황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박주민 의원을 컷오프한다? 더 뒤집어지는 거죠. 더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오니까 박지원, 이렇게 또 재평가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 박지원, 그때 한번 워딩 하나에 저것도 수박이네 이러면서 난리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박지원 잘한다 이러고 있어요. 민주당을 흔들려고 하는 놈들이 누군지를 봐야 돼. 민주당이 흔들리게 만드는, 민주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이걸 원하는 놈들이 누구냐, 이걸 조장하고 있는 놈이 누구냐, 이걸 찾아야 돼요. 이원욱이라는 얘 작품인데 박지원을 공개 저격한 이원욱, 혁신공천 흔들지 말고 일관성을 보여라, 혁신공천이라는 겁니다. 송영길 박주민을 컷오프 한 놈이 혁신공천을 흔들지 마라 이러면서 박지원을 또 공격을 해요. 우리가 또 이원욱이 그럼 누구냐, 이원욱이 누군지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요걸 좀 갖고 왔습니다. 좀 글씨가 조그매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고일석 기자님 아시죠? 고일석 기자님. 글씨가 조그마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거 좀 읽어볼 만합니다. 정신 나간 이원욱 이러면서 고일석 기자가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원욱이 도대체 누구냐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의 격양된 글을 보니 서울시장 전략공천은 일단 이원욱의 장난질인 것 같다. 이원욱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원욱이 초대형 사고를 친 것이다. 마침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이원욱의 지역구인 화성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나는 매우 많은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인터뷰를 했었다. 대부분은 훌륭한 분이었지만 오로지 청와대 행정관 경력 한 줄로 후보로 선출된 사람도 꽤 많았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현직 화성시장 서철모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로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말고는 이력이라고 봐줄 게 없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 경력 한 줄로 후보가 되더니 대통령 바람을 타고 너끈하게 시장으로 당선됐다. 청와대 행정관 이력 한 줄로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됐어도 일을 잘하면 그만이다. 실제로 일 잘하신 단체장님도 많으시다. 그런데 이 화성시장은 한마디로 완전 엉망이었다. 단적으로 국민권익위 평가 청렴도가 2020년 4등급에서 2021년에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집이 9채였다가 선거 앞두고 한 채 남기고 다 팔았다는데 그중 2채는 금복무 중 아들과 누나에게 팔았고 남겨놓은 한 채는 시장을 맡고 있는 화성시가 아니라 원래 살던 서울 노원구 집이었다. 이게 아주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 거기다가 종편까지 도배가 됐다. 내가 제일 기가 막혀 했던 것이 사일집으로 노원구 집을 남겨놓은 것에 대해 언제라도 임기 마치면 원래 살던 곳을 가야 할 것 아닌가라고 설명한 것이었다. 화성시장이 임기 마치면 화성시에 안 살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걸 공언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 외에도 폭력 전가에 뭐에 하도 이상한 일이 많아서 재선은커녕 지금 당장 시장을 그만둬도 아쉬울 게 없을 사람인데 며칠 전 재선 출마 선언을 했다.
그것도 그거지만 더 놀라운 게 이원욱 의원이 후원회장이라고 한다.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다른 지역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이 특정 지자체장 예비후보에 후원회장을 맡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 지역구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 것은 그 자체가 경선 개입이다. 게다가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위원장을 맡은 소위 중진 의원이 자기 지역구 경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은 컷오프가 마땅한 후보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한 것이 아닌가.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도대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더구나 3선까지 해서 전략공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런 초대형 사고까지 치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원욱은 당장 전략공천위원장 내려놓고 당은 현직 화성시장 빨리 컷오프 시켜라.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겠다. 이원욱이 어떤 사람인지 고일석 기자가 화성시에 있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원욱이라는 사람이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결정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새 나온 거죠. 그러자 야, 이거 누가 유출했어? 징계해. 윤호중 지금 이거 징계할 때야? 이거 징계할 때입니까 지금? 어?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해? 아니 검찰 선진화법이 중요하지 지금. 이거 누가 유출시켰니? 유출 경위를 조사해서 징계. 이게 이러니까 지지자들이 화병 안 걸리겠냐고. 내부에서 개혁을 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송영길 의원이 자신을 공천 배제시킨 것은 이재명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것, 그걸 선제 타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발언이기는 해요. 송영길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 이재명 등장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의 분위기가 붙어볼만 하다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검찰 선진화법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철험의 의원들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검찰 선진화법이 법안을 지금 심사 들어간 상태잖아요. 여기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선거도 분위기가 슬슬 타오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찬물을 팍 끼얹는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지금 이재명이 이번 지선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미가 있는 거다. 송영길의 공천 배제는. 송영길도 경선하자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양양자 문건이 나오기 전까지요. 뭔가 분위기가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냐면 전국의 검사들이 무슨 깡패 놈들도 아니고 다 모여가지고 검수완박은 범죄 방지법이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민주당이 진짜 뭔가 하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네들 이렇게까지 하는 게 결코 보기 좋지 않단 말이에요. 평검사들까지 다 모여? 조폭들이야? 깡패야? 뭐야 얘네들. 이렇게 보이는데도 여기까지 한다. 그리고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검수완박 국회 입법권을 완전 박탈해야 수수방관 않을 것. 박민식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 입법권을 완전 박탈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이 됩니까?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니까 아주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즉 민주당이 뭐 하고 있냐는 거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상상도 못하는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요. 지선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박살납니다. 예전에 열린 우리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국민들이 꽤나 밀어줬어 여길. 열린우리당을. 이때 노무현 탄핵 역풍이 불어가지고 열린우리당이 과반 이상을 먹어요. 국민들이 개혁하라고 열린우리당에 막 찍어줬습니다. 근데 박살났어요. 왜 박살났느냐? 개혁을 안 했습니다. 개혁을 안 했어 얘네들이. 똑같아요 지금하고. 속도 조절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개혁을 안 했어요. 이 당시에 국가보안법 뭐 여러가지 개혁안들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상조 속도 조절 당내에서 부딪혀가지고 그때 누굽니까? 반대했었던 사람들. 지금의 수박들하고 똑같은 인간들이 반대해서 누더기 개혁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폐업했어요. 이것 때문에 폐업한 거예요. 개혁 안 해서. 열린우리당을 보고도 저러고 있는 게.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박살납니다. 자, 이렇게 박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10년, 20년 가요. 그게. 최소 그 정도 갑니다. 조중동만 보고 있는 쫄보놈들이 당내에 바글바글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당이 망가지잖아요. 이기는 당으로 바뀌는데 최소 10년 걸려요. 그동안은 뭘 하느냐 쟤네들은 아주 꼼꼼하게 나라를 다 헤쳐먹습니다. 그게 지난 역사입니다. 지난 역사예요. 정당이 개혁하라고 밀어준 정당이 개혁을 안 하면 무너지고 그게 무너지면 사람들이 아예 안 찍어줍니다. 등 돌려요. 그리고 그게 이기는 정당으로 올 때까지 20년이 걸린다고요. 정말이에요. 지금 검찰개혁, 검찰선진화 법안을 거의 다 목전까지 두고 여기서 좌초되잖아요. 그럼 민주당 미래가 그냥 없어집니다. 검찰선진화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 다음 수순은 뭡니까?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안 할 것 같아요. 저쪽 애들이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언론들이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물어뜯고 난리 치겠죠. 무조건이에요. 이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은 등 돌려요. 뉴스 안 봐. 아무것도 안 할래. 투표도 안 할 거야. 그러면 개혁적인 의원들이 아무리 목청 터지게 외치고 열심히 뛴다 한들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다시 곤두박질 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앉아서 민주당 저 등신놈들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 혹은 시원하고 그럴지 몰라도 도움 안 된다는 거죠. 예, 박병석한테도 저주의 문자를 보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박병신이니 뭐니 이렇게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욕하고 싶죠? 막 짜증이 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키고 이재명 지키려면 수박들 저놈 죽여라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같이 갑시다. 도와주십시오. 열받아도 그렇게 해야 돼. 속으로 이를 갈고 있어도 그렇게 해야지 돼요. 간이고 쓸기고 지금 다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 선진화 70년 동안 1954년에 검찰에게 수사권이 갔는데 이걸 도로 집어넣게 하는 게 쉽겠냐고요. 제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 맞아요. 마음이야 막 미치겠지. 저 새끼들 저것들 그냥 적쳐도 그냥 분이 안 풀린 것들이 그냥 이러고 있지만 그건 속으로 그렇게 하고 겉으로는 정의당도 같이 갑시다. 에이, 정의당 일로 와. 정의당도 검찰개혁 위반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일로 와. 향자 누나 왜 그랬어? 향자 누나 일로 와. 장사할 때 원래 간 쓸개 다 빼놓고 하는 겁니다. 에? 우리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 그냥 일로 오세요. 윤호중 일로 와. 왜 그래? 괜찮아 일로 와. 다 이렇게 와서. 거기다가 이제 김은혜 있잖아. 권은혜 의원 또 불러와야지. 권은혜 의원 불러와야지.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권은혜도 와야지. 같이 갑시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된 다음에 일로 와. 너 윤호중 일로 와. 통과되고 나면 양양자 너 일로 와. 이제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다 꺼내야 돼. 다 꺼내.
간 쓸게 뭐 다 꺼내놔. 갑시다. 일단 하고 보자. 이것만이 살 길이다. 검찰개혁 통과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사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은 국회의장으로 남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돼. 너 검찰개혁 통과 못 시키면은 가만 안 둬. 이렇게 하지 말고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은 국회의장으로서 역사에 대대손손 남으십시오. 이렇게 박병석 의장에게 문자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한 박병석 의장으로 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체계 박병석 국회의장의 마지막 도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펌프질을 해줘야 되죠. 여기서 박병석 의장이 본회의로 상정만 해주시면은 역사의 위인으로 남을 거다. 예, 역사의 위인으로 남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야지. 개혁 반대하기만 해봐라. 너 병신, 박병신이지 너 이 새끼. 일로 와. 내가 너 그냥 죽이러 간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역효과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그나마도 도움이 될 거다. 간쓸개를 다 빼놓자. 수박들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더 안 움직일 거니 일단 검찰 개혁 이 하나만 보고 가야 된다. 다른 건 누가 뭐라고 하든 다 듣지 말고 그냥 요것만 봐야 된다. 검찰 개혁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반드시 해야 되는 절박함. 우리는 그만큼 절박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절박하니까 욕도 그냥 막 튀어나오고 문재인 대통령도 옆에 있으면 멱살잡이 할 판이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우리 옆에 있으면 멱살잡이 할 판이야. 이거 어떡할 겁니까 문통. 이럴 판이야 우리가. 그만큼 절박해서 그래. 근데 절박할수록 냉정하게 끝까지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죠.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개혁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